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도 10월 14일입니다. 이제 79회 강의 시작한 지 이제 이틀이 됐는데, 어제는 첫날, 강의 시작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억지 시비를 부리느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공부를 시험을 계속 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이 시험의 주역입니다. 이 시험을 끌고 가는 주역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자기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만약 본다고 했을 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막 억지 부르는 거야. 시험도 안 받고 내년 본대. 내년 본다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하면서 그냥 나한테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 그러면서 녹음을 1시간 동안 하더라고. 1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안 말려드니까 지가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내가 실수할까봐 했는데, 말하는 게 보면은 녹음을 해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가 욕을 했다. 내가 불교를 믿을 자격이 없다. 그래 카페에다 그런 거 써놓으면 별의별 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 내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논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아니 뭐가 맞냐 이게. 나 도대체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가 욕을 했다나? 아니 뭔 욕을 해 내가? 없는 거 좀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녹음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시간 동안 그걸 녹음을 했다라는 게 이게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일반인들 그런 짓을 안 해요. 아니 1시간 동안 그걸 녹음하려면 그 저장 공간이 핸드폰 저장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겠어. 저는 핸드폰 이거 나쁜 거 써가지고 그만큼 녹음할 수 있는 저장 공간도 없을 거예요. 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녹음도 안 해요. 저는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 왜 수강생들 그걸 녹음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짓을 하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양아치 범죄자다. 딱 보니까 이렇게 시비 걸어서 말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약점 잡고 돈 뜯어내고 하는 인간 쓰레기다 라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나는 딱 안 된다 딱 그렇게 해버렸어요. 딱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네, 여기 규정상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해주는 데 있으면 한번 거기 가서 하라고. 대한민국의 어떤 학원도 그렇게 해주는 데 없다. 응? 그렇게 해주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마음씨 좋은 거기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안 해준다. 딱 그랬지. 그래서 지금 어제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험을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시험 볼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이 시험을 지금 50년 동안에 50년에 반 가까이 23년을 이걸 끌고 온 사람인데, 반을 끌고 온 역사의 그냥 역사에 이게 제가 써나간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고 사고도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좀 인간 쓰레기죠. 이건 이런 사람은 시험을 볼 자격도 없고 안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냥 자꾸 저런 사람들은 뭡니까? 카페 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우리 수험생들한테도 방해가 되고 시험에도 방해가 돼요. 79회 때. 그래서 그냥 딱 보내버렸습니다. 오늘 유료 강좌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 안 돼요. 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의 좀 사연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좀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요분 같은 경우에 좀 길게 써주셔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명, 전화번호, 사시는 곳, 지역 이렇게 세 군데 써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읽어봐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PH를 못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응용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응용력이 없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습관에 달려 있어요. 예, 응용력이 없는 분들의 이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를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동작사항 있잖아요. 동작사항은 거의 뭐 그냥 대충 그냥 훑다시피 하고서 그냥 대충 읽어. 그 동작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작사항 문구 써놓은 거. 그걸 잘 읽어가면서 동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간과하고 타임 차트만 가지고서 열심히 생각한다고. 타임 차트만 보고. 근데 타임 차트에는 대단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모양을 보고, 그 그림 모양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이 다를 수가 있어. 해석이. 그림만 보고는 그래. 그래서 이 타임 차트하고 동작상을 잘 읽어야 되는데, 동작상을 잘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 분석에서 실패한 거야. 문제 분석에서 실패를 해서 잘못 분석을 해가지고 제어 동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문제를 풀 때 그냥 딱 문제 하면은 풀이해서 답으로 끝나. 그게 아니야.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내가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서 다양하게 풀어봐야 돼. 다양하게 풀어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답이다. 효율적인, 합리적인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효율적인 풀이를 못한다 했을 때는 다른 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이제 100% 이게 짧고 좋은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해야 되니까, 짧고 좋은 답을 못 낸다 그랬을 때는 차선책에 어떤 답들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유심히 잘 찾아봐야 돼.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응용력이 커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은 그래요. 이분들은 응용력이 응용력이 없는 분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PH 공부하는 습관이 뭡니까? 이게 딱 보면은 안 돼요. 예, 보면은 이분들은 건성건성해요. 건성건성. 그냥 딱 문제 보고 풀이하고 답해서 이게 답이다 하고 끝내버려. 예, 그게 아니에요. PH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풀이 답도 여러 가지예요. 풀이는 여러 가지고 답은 동작이지. 동작이 정확하게 하나로 나와야 되지. 그지?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간과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게 풀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그게 문제고, 그럼 그 풀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합리적인 답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못 내렸을 때는, 내 시험장에 못 낼 때는 차선책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답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가는 거를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응용력이 커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응용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를 또 많이 푼다고 해서 응용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좀 많이 가르칠 텐데, 어디서 제가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여기 완생초급 XBC 완생초급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한다고요? 요 응용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XBC 완생초급 응용. 여기 XEC 완생초급 응용. 이 기종이 틀리죠?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요걸 가지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PH 문제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강의 문제, PH 문제, 요 기출 문제,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해야 될 거는 요거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거는 요거 1번, 2번, 요 3번 요렇게 되고요.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셨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적인 거, 요런 것들은 보조적인 거, 보조적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정이 중요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면 답으로 끝났다고 이제. 항상 다 그래. 어디든지 답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이 중요한 시죠. 과정이 중요하신데,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여기에 달렸다.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이 응용력을 넓히고 이 응용력을 키워서 정확한 답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벽이 생기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공부하는 자세를 좀 달리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3번을 돌았다네요. 와, 필기 3번이면은 5년.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넘었다라는 거네. 아니지, 10년이 아니고 3번이면은 5번이니까 2.5년? 5년은 넘었다라는 거죠. 한 6년, 7년 된 것 같으네. 6, 7년 됐고요. 또 PSC 2과제에서 발목이 잡혀서 통과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 봐봐요.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PSC 2과제에서 딱 한 가지에 발목이 잡혀서 통과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실기를 10번 이상 시험을 봤을 거 아니야. 10번 이상. 그죠? 이 3번 돌았으니까 봐봐. 필기만 3번이니까. 10번 이상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럼 12번을 봤다고 그래봐. 2번. 12번을 봤다고 그러면 이 12번에서 PSC 2과제 때문에 다 떨어졌다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왜냐면 필답형도 있잖아. 필답형. 67인가? 67에 이 필답형 때문에 1.68%도 합격률이 나왔어요. 이때 합격률이 1.68% 나왔어요. 필답형.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PSC 2과제 때문에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PSC 통과했다며. PSC 통과한 때는 또 뭘로 떨어져요? 공사작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사작업으로 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PSC 2과제 딱 한 가지에 발목이 잡혀 통과를 못했다 라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주로겠지. 지금까지가 아니고 요게 말씀하시는 게 요게 지금까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 이제 그동안 대부분이겠죠? 그죠? 대부분 PSC 2과제에 발목이 잡혀서 통과하지 못해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PSC 2과제 때문에 많이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작업형 시험은 첫 번째 이제 PSC하고 두 번째는 공사작업으로 나뉘잖아요. 작업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이 같이 이제 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5시간으로 합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걸 먼저 보잖아. 1번으로 시험을 보잖아. PSC를 많이 쓰면 얘도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공사작업에서도 이게 미완성으로 끝나죠.
미완성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이 PLC 시간을 많이 쓰면은 이걸 통과를 뭐 겨우겨우 하더라도 공사작업 시간이 안 남아서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PLC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PLC가. 그래서 공사작업을 못하게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PLC가 좀 중요하게 좀 이제 빨리 정확하게 끝내야 되니까 PLC가. 그래야지 공사작업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빨리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좀 끌었다 그러면 여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완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PLC가 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PLC 2가제만 요것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복합적으로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분도 뭐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뭐 그리고 저하고 인생이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신가 봐요. 몸도 아프시고 힘드시고 저보다 연세는 더 있으시더라고. 이 세 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세를 보는데 이분이 제일 많으시는데 뭐 여기 건강 챙기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고 6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이렇게 19살인가 10살 정도 9살 정도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이분은 또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도전일 듯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마지막 시험 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도전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잘 읽어봐요. 읽어보고 하고 참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서 고민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다 하는데 응용력을 키워서 합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쪽을 좀 주로 많이 보십시오. 공부를 하는 방법, PLC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시험에서 이 이 가지고 시험 보실 분은 없죠. 요거 가지고 없으니까 요거 응용력을 키운다 그러면 요거 잘 보시고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보고 그지? 기초 그리고 PLC 초급자 문제는 요거 이제 실제 푸는 건 요거 관연도 문제 요거 이렇게 요 1번 2번 3번 4번 요 순으로 이렇게 4번 이렇게 요 네 가지 게시판을 주로 PLC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필답형은 제가 여기 이제 여기 보면 79의 필답형 요점 정리 있잖아요. 요거 좀 잘 해볼게요. 요번에 잘해서 이제 외우는 거 따로 계산 문제 따로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하고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사산업계산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한 30점 정도를 꼭 맞을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요걸 잘 공부를 하십시오. 관여도 요거는 뭐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다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 작업은 여기 도면판 별표 여기 있는 거 요 순에 있는 거 요 공부하시면 돼요. 검은색 별표 이렇게 쳐놓은 것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 게시판에 보면은 이 부정행위 근절 게시판에 부정행위 종류와 예시 이거를 근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정행위의 종류와 예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합격하지 이거 뭐하러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데 여기 이런 분들은 참 정직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들은 좀 뭐 필기만 3번 돌았으니까 최소 실기만 최소입니다. 최소
실기만, 그러니까 작업형 10번 이상 보신 분이에요. 10번 응시를 하신 분이 응시 10번 이상이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이게 최소. 그러니까 한 뭐 12번을 봤는지 뭐 13번을 봤는지 15번은 안 봤겠지. 15번 16번 보면 네 번째 봐야 되니까, 틀기만 네 번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 놀았다 하니까 11번에서 15번 요 사이야. 요거는 지금 실기 응시가 근데 네, 이분들을 보면은 정말 정직합니다. 뭐 정직하게 살아고 하시면 정직하게 살고, 정직 플러스 이 삶을, 이런 분들 삶을 보면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 하면 정직하고, 또 착하고, 착하고, 시험도, 시험 같은 것도, 뭐, 올바르게 해서, 시험, 응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삶이야. 이렇게 삶인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이분은 60대 중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나쁜 놈들이 잘 살아요. 그 남들 잘 도와주고, 저같이 남들 잘 도와주고, 그 다음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시험 봐가지고, 그걸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 못 삽니다. 인생 삶이 좀 피폐해지고 좀 못 살아요. 그 수명도 짧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나쁜 놈들은 있잖아요. 징글징글 이렇게 잘 살아요. 진짜. 그 녹음 잘하잖아. 그 녹음. 전화 통화하면 막 녹음하는 애들 있잖아. 녹음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애들처럼. 그 징글징글한 놈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아주 뭐 엄청 잘 살아. 걔네들은 하여튼 아주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아주 잘 살더라고. 걔네들은 항상 그래. 나쁜 놈들이 잘 살아. 지독해. 그런 애들 많아.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인생인 분들이 이래요. 이렇게 오래 시험을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는 좋게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 실례지만, 여러분들한테 실례지만 딱 부러지게 솔직하게 딱 짚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둔한 거예요. 우둔한. 또는 뭐 비하하면은, 우둔하다 여기 비하하면은 어리석다. 뭐 또 이쪽에 가서 이쪽으로 얘기하면 약사 빠르지 못하다.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에 응용력이 없다. 여기 응용력이 없다잖아. 봐봐. 인생에 응용력이 없고 약사 빠르지도 못하고 우둔하고 어리석다. 정직하게만 살려고 그러고 착하고 올바르게 시험을 응시한다. 제가 이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들은 정직하게 올바르게만 시험을 보려고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 부정행위의 종류와 예시를 쭉 써나갈 겁니다. 써나가면 그거를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야, 정말
전기기능장, 이 전기기능장 전체 합격자가 지금 자가 약 9,000명 정도 돼요. 9,000명. 9,000명이 안 되나? 9,000명 정도 돼요. 어? 그죠? 예, 9,0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에 최소 40%에서 60%까지는 다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이에요. 부정. 내가 딱 단정 짓습니다.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했잖아. 벌써 23년, 내년 24년째 들어가. 그걸 하면서 이걸 잘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 시험은, 부정이라는 이 구멍이, 이 수렁텅이가 뻥 뚫린 자격증이다라는 걸 내가 설명을 한다라니까, 내가. 부정으로 이 구멍이 뻥 뚫린 자격증이다. 라고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정의를 딱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인원의 40에서 60%는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약 발라가지고 합격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부정으로 합격했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는 약 발라는 거야. 약사바다는 거야. 약 바르는. 얍사바다 또는 뭐 약 바르다. 뭐 유도리가 있다. 유도리가 있다. 응용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좀 좋게 얘기하는 거지. 이건 좋게 얘기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으로 합격한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말이라는 거 그렇잖아. 뭔가 이게 정직하게 시험을 보진 않고 조금이라도 좀 문제점이 있다. 또는 뭐 좀 뭡니까? 부정의 요소가 있다. 부정이다. 라고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몇 프로? 40에서 60%가 그런 행위를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 딱 골라가지고 다음 재시험을 봐봐. 재시험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내가 봐서는 거의 8, 90% 다 떨어져. 8, 90% 다 떨어지고 한 10% 정도? 10% 정도만 다시 합격할 거야. 나는 그렇게 알아. 이 사람들을. 전기기능장 자격이, 확실한 자격이 이 사람들의 있다고 보지를 않아. 내가 좀 합격자들을 비하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이 시험은 이 합격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지금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그 시험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기기능 합격자들 말이야, 당신들은 또 그러잖아. 시험 막 어렵게 내라고 자꾸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얘기요. 이제는 부정을 하지 말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기능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 중에서 40%에서 60%는 부정 합격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당신들을 위한 얘기가 되는 거야. 왜? 앞으로 그거를 없애가지고 좋은 자격증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들 들으라고. 당신들도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공정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시험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의 합격자의 40에서 60%가 부정 합격자다 딱 그래 버리는 게, 그게 당신들 뭐 명예가 어떻게 나빠지고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잖아.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있잖아. 그래야지 당신들한테 좋은 거지. 안 그래?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이거를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된다. 세상에 폭로를 해서 이 시험이 앞으로 밖에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이대로 들 수는 없다. 그리고 나도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5년을 버틸라나 몰라. 나 도대체. 난 이 일을 하는 거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이제 들었다고.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많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너무 정직해요. 정직해요. 정직해. 좋은 말로 하면 정직하다. 나쁘게 말하면 우둔하다. 어? 어리석다. 아니, 이렇게 해서 합격한다니까. 봐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해. 그리고 잡아낼 수가 없어. 이 시험은 구멍이 뚫린 시험이라니까. 어? 산업인력가공단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중에서 있잖아요. 이 구멍 뚫린 시험도 있잖아. 이게 작업형이 좀 많아. 작업형 있는 시험들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특히 이제 또, 작업형 중에 이제 시험장과 관련된 것이, 시험장하고 감독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시험장과 감독관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하는 데는, 거기서는 반드시, 전체 전국의 시험장이 널브러져 있고, 감독관이 여러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부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인력가용단은 이걸, 한두 끝도 없이 시험장을 넣을 수도 없고, 또 이제 감독관을 섭외하는 것도 지네들 문제된다고 해서 이게 줄이는 거야. 그 시험을 적게 보게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걔네들이 필요하니까, 이 시험을 검정을 하려면은. 그리고 시험장도 필요하니까. 그 짓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부정이 출발을 한다니까. 거기서 출발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형 시험에서 이제 그 감독관, 에서 이제 부정이 출발하는 시험이 되면서 또 특수하게 또 이 PC라는 걸 보기 때문에 정기기장은 이 개인 노트북을 가져가요. 노트북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죠. 또 노트북을 안 가져가게 한다. 나중에 안 가져간다. 그 전산실이나 컴퓨터실에서 별도로 보게 한다 했을 때 PC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또 부정이 생겨. PC를 가져가면 부정이 생겨. 그렇게 된다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장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비, 공구 같은 거, 공사자가 하던 공구 같은 거, 그지? 공구나 막 그런 거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서 그 드라이버에다가 베어링 막 뱅뱅 달아가지고 돌리고 막 그런다고, 얘네들이. 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막 편하게 하고 막 별짓 다 한다고. 덕트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싹 잘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지그 같은 거, 그지? 그런 거 다 하고, 별짓 다 한다고. 그게 다 부정이야, 그게. 덕트 지그 사용하고, 지그 같은 거 사용하고, 그거 막 만들어가고, 막 그 공구 있잖아. 공구 개조해가지고 쓰고, 별짓 다 하는 이상한 공구 쓰고 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다 부정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 합격을 했다니까?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부정이라고 하냐. 부정이 맞아. 그게 부정이야.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를 않으면은, 똑같이 평가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더 빠르게 했다, 이 얘기요. 작업형은 그게 부정인 거야, 그게. 똑같이 안 하고. 그렇지? 거기다 이제 감독관이 들어가는 거고. 감독관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외부에서. 사회에서. 감독관이 외부에 사회에서 들어오니까, 이거 아는 놈 천진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직장에 동료가 감독관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 메트로나 군인 같은 경우에 메트로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많어. 폴리텍. 그런데 자기 학생들 학교에서 폴리텍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도와주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지금은 폴리텍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지 못하지. 대학이 그런 짓을 하느냐 해가지고 광고 뉴스 뻥 나오니까 학교 망신이니까 그런지 못하는 거야.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관이 그 짓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왔다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전체 합격자의 40에서 60%는 다 부정을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으로. 이분들이 너무 정직하게 살아. 너무 정직하게. 정직하게 산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산업인력가용단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개선을 해야 된다. 나는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암암리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뒷구멍으로 계속, 부정으로 합격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이거 공개를 하면은 한번 막아보라, 얘기야, 막아보라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으로 갖다 계속 찔러. 합격하려고 수험자들이 부정행위 계속 하는 거야. 창으로 찔러. 그렇지만, 산업인력가공단은 그 부정행위 하는 창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 방패가 돼야 된다. 얘기야. 그지? 부정행위 하는 거 막는 방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과 방패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창과 방패.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봐봐. 창과 방패. 내가 그래 창과 방패 구멍 뚫린 국가기술 자격 시험 전기기능장.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창과 방패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창은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라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창 그러잖아. 이 방패야말로 특수한 강철로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라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거야. 계속 부정행위하고 얘는 부정행위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인 거예요. 창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수험자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거고, 방패는 뭐예요? 산업인력가는 그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뒷구멍으로 하는 거야. 뒷구멍으로 해서 합격을 하는 거야. 전국의 시험장에 몇십 군데가 있잖아. 거기에 감독관이 수십 명이 들어가. 거기서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안 나겠어? 다 난다니까. 다 나. 내가 딱 보면 시험장에 3분의 2는 다 구멍이 다 뚫렸어. 3분의 1 정도는 아주 깐깐하게 봐. 그렇지만 3분의 2는 그렇지가 않아. 널널해. 널널하면 거기서 딱 문제가 되는 거야. 딱.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주 깐깐하게 보는 시험장이라고 해도 다 뚫려. 이 시험은 그래. 다 뚫리게 돼 있어. 창으로 찌르면 구멍이 뚫어지게 돼 있어. 내가 봐서는 방패보다는 창이 더 세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 팽팽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아야 된다. 근데 계속 뒷구멍으로 몰래 하는 것들을 뭔지를 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산업인력학을 앞으로 신경 써서 계속해서 더 막아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고민이 많았어.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정행위가 더 늘어날까? 아니면 뭐 지금 뒷구멍으로 계속 다 알고서 하고 있는데, 뒷구멍으로 알고서 해요. 알고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부정행위를 또 확장시키는 거냐? 아니면 또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잘못하면은 또 부정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숨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해결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인력가공단이 막게끔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한번 막아보라, 이게. 지금 50년 동안 전기기장, 지금 시험을 봤잖아. 응? 50년 동안 봤어, 50년 동안. 50년 동안 봤으면은 1년을 2번 보니까 100회가 넘어야 되잖아. 근데 100회가 안 되고 지금 78회, 79회 시험 보잖아. 79회. 왜 그냥 중간에 시험을 안 봤어요. 중간에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막 건너뛰었다고, 전기기능장은. 맨 처음에 막 15회 하다가 15회 시험을 보다가 한 23회로 건너뛰고 중간에 시험을 안 봤다니까. 응시생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78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매년 2번씩 보지. 1년에 2번씩 보지만 옛날에는 안 본 해도 많았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79회를 보면 79회 이렇게 50년 동안 이 시험을 본 이 시험이 이제는 이런 부정행위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공개돼서 알려져서 산업인력가공단이 빨리 막아야 된다. 감독관들이 못하게 부정행위 하는 감독관은 빠져버리고 올바른 감독관들이 막고, 시험장 검정 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선 정도가 아니지 혁신으로 혁신을 해야지. 혁신해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험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시험은 전기기능장의 시험은 제가 23년 동안 해오면서 이 시험을 끌고 온 장본인이에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저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험 문구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시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어. 지금 뭐 타임 차트가 뭐 2개가 됐고 타임 차트 2개를 뭐하러 봐? 그 타임 차트 1번을 뭐하러 보냐 얘기요. 타임 차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공사 작업 너무 그 작업량이 많잖아요. 작업량 많고 그런 것들 나 굉장히 반대했죠. 그리고 필타평을 뭐하러 집어넣냐 얘기예요. 필타평 그 필요 없다. 그 지금 와서는 또 뭐 CBT로 본다고 뭐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뉴스에 나왔잖아. 그 CBT로 본다. 필타평을 웃기잖아, 그지? 그럼 CBT로 볼 것 같으면은 왜 1차 필기 CBT를 보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난 필타평을 처음부터 보지 말자고 그랬어. 나 반대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그리고 또 뭐 장애 시간 같은 것도 뭐 이제 3분의 1 시간인가 뭐 그걸 감축을 했고 또 6시간 시험을 5시간으로 바꾸고 연장 시간 30분 폐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재료량도 많아져 가지고 응시료도 비싸지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문제가 됐죠. 그런 것들을 자꾸 제도를 시험을 못 보게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시험의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동안 이거를 국가기술자격시험 그 정기기능장을 갖다가 이렇게 검정을 하면서 이것을 이런 부정이나 이런 잘못 검정이 제도를 좋게 개선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정행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자꾸 응시를 또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못 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3,400명 정도 해가지고 6일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한 번 시험을 6일차까지 봤는데 지금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봐가지고 3일을 시험 봅니다. 응시자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렇게 만든 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랬어요.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 응시자가 지금은 1년에 10,000명까지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었었어.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응시생을 일부러 줄여간 거야. 어떻게 줄였어요? 작업량 많게 하고, 시험은 6시간짜리를 5시간으로 보고, 연장시간 30분이라는 제도도 있었는데 그걸 완전 폐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응시료도 높아지고, 필시 시험은 타임차트 1번, 2번 2개로 나눠서 또 보고, 이게 하나였는데, 그랬잖아. 뭐 중간에는 또 뭐 시퀀스 회로도에다가 막 별의별 거 짬뽕 시켜서 막 집어넣었다고. 이상한 시험을 봤었지. 55에 56, 57회가 그래. 그런 막 짝퉁 시험. 근데 이상한 시험을 보기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어. 폴리테크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자격 검정이 여러분들을 이 부정행위니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좀 문제가 된다라고 싶으면은 뭐냐면 이걸 응시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응시를 많이 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온 게 지금 이 시험이에요. 근데 체질적으로 부정행위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할 수 있는 검정 체계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그냥 대만 뚫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 시험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막아볼 테면 막아보라 얘기 한번 하고. 이분들은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지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직하신 분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여리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지. 이들이 착한 사람이야. 이거 참 좋은 사람들인데, 참 안 됐어. 또 안 된 사람들이고, 참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뭐, 지금 아직까지 별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얘기 별거 한 것도 없고.
뭐 부정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네, 이런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좀 마음 아프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수험생이 눈물을 흘리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예. 몇 번 봤어. 내가 이거를. 학원에 있을 때도, 시험장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시험장 끝날 때쯤 가가지고 보니까 옆에 시험장이 있었거든, 되잖아요. 눈물 흘리고 하는 것도 한 2번을 본 적 있었고, 젊은 사람이 흘리는 거 보고는, 진짜 막 가슴이 진짜 막 철컹하더구만. 내가 이거 잘못 가르치면은 정말 이거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듣겠구나. 뭐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희한한 놈이 있어. 막 이런 저기 보면은 그 뭐지? 이렇게 그 시비 걸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그 자기 이익을 얻어내려고 뭐 돈을 뜯는지 이익을 얻어내는지 뭐 협박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녹음하잖아. 봐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있듯이 지금도 뭐 그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거는 이런 사람이 인간 쓰레기 때문에 뭐 그건 관계 없어. 내가 잘 됐지 하고 싸우면 그만이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내가 이제 이거 함으로써 도와줘야 되는데 참 답답해 내가 보면. 그래서 나는 그래요. 여기는 수업 잘 들으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면은 보세요. 사기치는 놈들이 잘 살잖아. 사기치는 놈들이 잘 살잖아. 왜 잘 사는 줄 알아요? 형량이 적어요, 우리나라. 사기 형량이 너무 적어. 내가 봐도, 야, 사기꾼 새끼들, 그거, 내가 봐도 저거, 5억을 사기쳤는데, 5억도 안 돼. 5억을 사기쳤는데 3년밖에 안 살아. 3년 동안 5억 벌어보라고 그래. 일반인들, 저기, 회사 다니면서 3년 동안 5억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그런데, 5억 사기치고 나서 3년을 살고 나와요. 그럼 형량이 이게 옳다고 봐요? 3년이 말이 돼요? 5억이면 10년은 받아야지, 형량을. 5억이면 10년 받아야지, 형량을.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형량이, 우리나라는 그 사기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사기, 배임 같은 거, 횡령. 사기, 배임, 횡령.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그래. 사기 공화국이라 하잖아, 우리나라. 그런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직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눈물만 흘리는 거지.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는 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또.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남들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못 살아. 내가 보니까. 나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난 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랬잖아. 뭐 불교를 믿을 자격, 내가 왜 불교를 믿을 자격이 없는데 난 도대체 참 웃긴 놈이더라고. 아니 그 감옥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살인자들 있잖아. 살인자들도 뭐 불교를 믿던지 기독교를 믿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렇게 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럼 자격이 있냐 이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79회 때 무료 수강 안 하게 해줬다고 내가 왜 불교를 믿을 자격이 없어? 그거 웃기더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뭐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있어. 그렇잖아. 79회 무료 수강 해주겠다고 억지 부리는 놈한테 안 해줬다고, 제가 불교 믿을 자격이 없다고요? 왜 자격이 없는데? 도대체, 뭐 앞뒤니 뭐니 하나도 없고 그냥 시비를 거는 거야. 인간 쓰레기죠. 그러니까 IQ도 낮고 머리고 낮은 놈이 저렇게 속이려고 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다가는 지가 짓불에 저렇게 되는 거야. 저런 놈들. 인간 쓰레기죠. 이런 놈들이 꼭 있어.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제가 여기다 막 얘기를 하면 시험도 좀 앞으로 많이 바뀌어갈 거예요. 바뀌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생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감독관이 더 깐깐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시험장에서 근데 감독관이 깐깐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감독관은 친절하게 하고 시험은 뭐 검사하는 거는 깐깐하게 보는 거고
그 시험에서는 친절하게 다 대하는 거는 맞아. 근데 그렇게 뭐 깐깐하게 처음부터 막 그러는 사람이지. 그런다고 해서 뭐예요? 이 부정행위가 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건 아니니까 감독관들도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깐깐하게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부정행위가 없어지나?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거는 내가 설명이 될 테니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이분들도 좀 유도리 있게, 다시 말해서 응용력 있게 좀 살아보세요. 응용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잖아. 너무 없잖아. 응용력이 없어서 자꾸 떨어지잖아. 아, 문제, 뭐, 명령원이 다 알아. PNC 풀 줄 알아. 아는데 시험장 가면은 딱 문제 받아들이면 못 풀어. 왜? 이렇게 응용이 안 되니까, 이게. 그 시간 안에 안 나오니까, 답이. 그렇지? 뭐 긴장도 한 다음에 해봐. 내성적이라서 시험장에 긴장도 앞서고 그러잖아. 봐봐. 이런 분들은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를 믿는 분들은 그 기도나 불공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으시고요. 또 명상을 좀 많이 해보시고 마음을 차분히 이렇게 하시고, 그 약의 힘을 또 빌려보시고, 안정액이라고 있잖아요. 약의 힘을 빌려라 그러면은 뭐 마약을 뭐 쓴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편안한 그 안정액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것들 그 약사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 해서 그런 긴장을 하지 않도록 그 약의 힘을 좀 빌려보고, 그 다음에 명상 같은 거, 종교가 없으면 명상을 좀 많이 해보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강철산에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분석, 제어 동작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 그 다음 합리적인 효율적인 문제풀이 선택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차선풀이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해보면서 응용력이 넓혀지는, 응용력을 넓힐 수 있게끔. 응용 넓히는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어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푸는 거야. 그 다양하게 풀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낫고 어떤 게 차선책이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여기서 응용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과정. 그 과정의 내용이야, 이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쩌면 문제하면 답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강의만 딱 보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말고 중간에 자기가 열심히 그 과정이라는 거를 끝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그런 시험이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시고, 제가 많이 들어보고요. 좀 응용력 있게 좀 사세요. 유도리 있게 좀 하라. 응용력이 없다고 그러잖아. 봐봐,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삶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응용력이 있게 있게 살자. 다시 말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유도리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하면서도 이분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참 고심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